대체 브라질 내에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비디오집에서 다뤄봤습니다. 지난 10월 28일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 그날 리우는 전쟁터가 됐습니다. 무장 경찰들과 보안 요원들이 곳곳에서 총을 겨눈 채 긴장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 도로에는 장갑차가 돌아다니고 곳곳에서 화염이 치솟습니다. 그리고 시신들이 실려 나오죠. 거리에 늘어선 시신들. 이게 다 무슨 일일까요? 경찰청에서 그 코만도 베르벨리라고 하는 그 이제 마약 조직이 너무 세력이 커지니까 그 한꺼번에 이제 소탕하려고 이제 그렇게 작전을 벌이다가 민간인 피해도 많이 나고 리오 도시가 거의 막 전쟁터 수준으로 바뀌는 막 그런 상황이 좀 됐었죠. 브라질 리우 당국이 벌인 최대 규모의 갱단 코만드 베르멜류 소탕 작전. 수천 명의 병력과 중무장 장비가 투입된 대규모 작전이었습니다. 이에 범죄 조직도 경찰에 맞섰습니다. 드론을 이용해 경찰관들에게 폭발물을 투하. 심지어 경찰에게 총을 쏴 공격하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훔친 차량에 불을 지르고 도로를 막으며 격렬히 맞섰는데요. 도시 전체가 삭막한 긴장감에 휩싸였습니다. 어제도 그 여자가 오버택시를 타고 가다가 그 총격전 사이에 스톱을 하게 됐는데 사망해서 죽었어요. 그 빗발쳐 오는 총탄에 맞아서.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몸을 많이 사리고 출퇴근도 웬만하면 잘 안 하고 요즘에 이제 좀 이동을 약간 제재하는 그런 분위기고. 브라질의 최대 범죄 조직 코만드 베르멜류, 일명 붉은 사령부. 1970년대 후반 리우의 칸디두 멘데스 교도소. 정치범과 강력범이 함께 수감되며 조직력과 규율 그리고 혁명의 이념이 퍼졌고 범죄 집단은 곧 강한 결속의 조직으로 변했습니다. 이들은 마약을 밀수해 리우를 거쳐 유럽으로 팔며 세력을 더 확장시켰는데요. 보수 없는 분산형 조직, 정부의 단속에도 오히려 전국으로 더 퍼졌습니다. O que é vermelho é comando vermelho. 각 구역은 자체 리더가 수입과 마약 유통을 관리합니다. 그중 상당수는 지금도 교도소 안에 있죠. 그런데 passa desde gás, a água, cigarro, bebida, mototáxi, caça-níquel, mesmo preso há mais de 16 anos, ele ainda consegue controlar todas essas atividades, né? 그들은 감옥 안에서도 조직을 지휘했습니다. 어떤 방법이냐고요? 이 범죄 조직의 핵심 리더 페르난지뉴 베이라마르. 그는 시를 이용해서 옆방 수감자에게 종이를 전달합니다. 그러면 이 종이를 받은 수감자는 종이를 숨긴 후에 자신의 지인에게 전달하죠. 그러면 그 지인이 조직원에게 다시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겉으론 범죄 조직 내부의 문제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화물절도 전담 경찰이 무려 16톤의 마약이 실린 트럭을 적발한 적이 있는데 하지만 압수나 조사는 없었다고 합니다. Foi constatado que esse entorpecente ele foi levado para uma comunidade dominada por uma facção criminosa e durante a deflagração a gente conseguiu contar com um apoio importante da Corregedoria da Polícia Civil. 조사 결과 이들이 뇌물을 받고 마약을 리우 북부까지 호송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이처럼 부패한 경찰과 군인, 교정, 사법 관계자까지 이 조직과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들 조직은 마약은 물론 무기까지 유통하며 세력을 더 키워갔습니다. São provenientes da fronteira com a Amazônia, principalmente armas que são de outras forças armadas, e também entram no nosso estado por rota terrestre, vindas a maioria delas do Paraguai. 이들이 사용한 총기 상당수는 브라질과 주변 남미 국가 분에서 유출된 군용 무기들. 결국 이들은 단순한 갱단이 아니라 거의 군사 조직에 가까운 능력을 갖춘 거죠. 이 견고한 교도소 안 네트워크는 곧 빈민가 파벨라 지역으로 향했습니다. 그 이유는요. 1960년대, 70년대에 그 브라질 정부는 그 이미
그 슬럼가로 변해버린 이곳을 개선하기 어렵다고 판단을 하고 장벽을 세워서 외부와 차단을 하였고요. 또 전기나 수도 시설이 열악하고 또 무허가 판잣집이 대부분이라서 지금도 주소가 없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누가 사는지 알기가 어렵고 또 외부와 차단이 되어 있는 곳이라서 이 파벨라의 범죄 조직이 숨어들기에는 아주 좋은 조건이 되었습니다. 이들은 단순한 마약상이 아닙니다. 국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빈민가에서 치안과 복지를 대신하는 또 하나의 권력인데요. 그 속을 들여다보면 상황은 더욱더 심각합니다. How easy is it for kids to get into the trafficking of drugs? It's really easy actually. I mean, the guys, they are not going door to door recruiting anyone, but these guys, they have a lot of influence in the favela, like in the music, in many aspects of life in here, because you grow up seeing this kind of things, you know. You grow up seeing lots of guns. You grow up seeing people doing drugs all the time, so it's really easy. And they have this brainwashing through music, so it's really easy to get a teenager and get them involved in this kind of life. So it's really dangerous to raise a family inside the favela. 브라질 정부는 여러 차례 이들을 진압하려고 했습니다. 특수부대가 투입된 무력 작전도 있었고요. 평화 경찰을 투입해 상황을 바로 잡으려고도 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범죄 조직은 잠시 숨을 뿐 다시 그 세력을 키웠습니다. 이번 작전을 이끈 브라질 리우 주지사는 이번 대규모 급습 작전에 대해 이렇게 평합니다. A gente foi e fez a nossa operação e foi sucesso ontem, tirando a vida dos policiais, o resto da operação foi sucesso. 하지만 연방 정부의 입장은 다른데요. Essa é uma operação do estado do Rio de Janeiro e nós não fomos comunicados. 그러니까 연방 정부는 이번 정부의 작전과는 거리를 두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심지어 리우 경찰에 대한 주민들의 반발이 거센데요. Entendeu? Nós perdemos 128. Tá bom, eles erraram, mas eles tinham que pagar na cadeia, não com a morte. Bateram em todo mundo, deram 2 tapas no rosto do meu filho. jogaram spray de pimenta aqui como o rosto da minha neta tá. 꾸준 사람들이 이렇게 또 주민들은 경찰이 작전을 빌미로 무차별 폭력을 휘둘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의 잔혹 행위와 약탈을 폭로하며 정의와 평화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A gente vê na televisão, né? De guerra, cenário de guerra. Agora você vê uma guerra com o Brasil, com o brasileiro. 이 작전은 왜 하필 지금 이 시점에 이루어진 걸까요? 경찰이 정당한 이유 없이 파벨라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내용의 파벨라 아데페프법, 인권 보호가 목적인데요. 리우 주 정부는 이런 제한이 범죄 조직을 더 키웠다고 보고 무력 대응에 나선 거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추측은요. 내년이면은요, 브라질에 이제 또 대선이 있습니다. 지금 브라질의 그 리우데자네이루 주정부와 그리고 지금 연방정부의 룰라 행정부의 그런 이데올로기 차이가 또 분명히 있고요. 또 리우데자네이루 주지사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그 쿠데타 혐의로 수감되어 있고 브라질의 트럼프라고 불리는 그 볼소나루 전 대통령과 같은 자유당 소속입니다. 근데 그래서 그 이 주지사의 경우에는 치안 안정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고요. 이런 다양한 논란 속에 결국 이번 작전도 실패로 평가됩니다. 희생은 있었지만 조직은 여전히 건재하기 때문이죠. 리우를 넘은 초국가적 범죄 조직 코만두 베르멜류. 브라질은 이들의 고리를 어떻게 끊어내야 할까요? 일단 첫 번째는 연방정부와 주정부 사이의 그 공동의 협력과 지속적인 정책 시행이 또 중요하다고 보고요. 빈부격차가 너무 심해서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 특히 이 파벨라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일자리를 갖지 못해서 특히 10대가 교육을 받지 못하고 이 조직원이 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빈부격차를 없애는 이러한 사회 정책과 경제 구조 변화 이런 것들도 필요하겠고요. 그리고 이 조직의 주 수입원이 마약 밀매에 있기 때문에 마약의 주 소비국인 미국 그리고 유럽과의 협력도 필요하겠습니다. 코만두 베르멜류. 이들은 단순한 범죄 조직을 넘어 오랜 빈곤과 불평등이 남긴 상처일지도 모릅니다.
네, 브라질이 범죄 조직과의 전쟁으로 큰 혼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또 이게 이미 뿌리가 너무 깊어서 완전히 정리하기까지는 정말 쉽지 않은 길이 될 것 같네요. 네, 뭐 지구 반대편의 일이지만 국가의 역할과 또 치안의 중요성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